붕소결핍입니다. 붕소결핍. 미량요소가 결핍이고, 고추가 길쭉길쭉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고추가 말린다는 거는 끈에 대한 그것도 있지만, 끈에 거기서 걸려서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데를 꼬인다는 거는 붕소가 결핍입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붕소결핍의 장애가 살짝 보입니다. 여기 보이세요? 미량요소. 나무가 이렇게 클 때, 나무가 이렇게 크면은 붕소결핍이 이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아까 몇 개를 봤는데 고추들이 이렇게 낙과를 합니다. 많진 않은데 제가 조다 모아놨는데 낙과를 하죠. 이렇게 약간 고추가 물러지죠. 고추 물러지는 느낌도 들고, 여기도 보면은 꼬여서 떨어지는 애도 있고, 탄전 오는지 아닌데 무름병이 이렇게 발병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방을 빨리 해야 되는데요. 처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깔끔하게 괜찮은데, 고추 사이즈는 운동하면은 괜찮죠? 고추 길이가 제 손바닥보다 더 길죠. 괜찮습니다. 아주 잘 됐어요. 안녕하세요. 농부놀이터입니다. 오늘은 몇 가지를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장마철입니다. 아직 장마가 간 거 아니라서 오늘도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밭을 한번 쭉 둘러봤더니 이렇게 물론병이 좀 생겼어요. 이렇게 물론병 한 가지 두 가지에서 물론병이 생기고 끝이 말라서 또 이렇게 심신나박이라든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은데 품마름병, 그러니까 고추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시들시들하면서 말라버리고 시듬병이라 합니다. 시듬병이라든지 품마름병 또는 그리고 고추가 이렇게 물러지는 무름병, 고추 무름병에 대한 방법을 알게 드리도록 하고, 또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꼬였을 때의 방법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렇게 고추가 이렇게 말린 듯한 느낌이 난다 하면은, 물론 이렇게 줄에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전체적인 게 말려서 이렇게 생겨서 계속 말리는,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말린다는 느낌이 든다 그러면은 붕소가 결핍입니다. 붕소 결핍이니까 미량 요소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은 무름병 또는 고추가 낙과하거나 꽃이 잘 피지 않고 자꾸 낙과해 버린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고추가 물러지고 자꾸 낙과해 버리거나 또 탄저가 오거나 또 곰팡이균이 쓴다는 것은 전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자꾸 고추가 낙과를 한다는 거는 질소가 부족해서도 그렇고 수분이 부족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수분과 영양분이 괜찮다 그러면은 미량 요소가 부족합니다. 그러면은 이 낙과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키틴 아시죠? 키틴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키틴청이 얇아지거나 하면은 무름병으로 인해서 외부에 대한 상체기가 들어오면은 무름병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고추 껍질이 얇아지면은 외부의 침입이 많아지니까 살짝 상체기가 나거나 아니면은 외부의 나방들이 긁어버리거나 애벌레를 긁어버리거나 담배 나방들이 긁어버리거나 할 때, 또는 담배 가루이
뭐 온실 가루가 긁어버리면은 상처로 인해서 토양에 있는 병반으로 인해서 탄저균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균이 안에서 침투해버리면 이렇게 물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고추 껍질이 얇아졌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키틴질이 필요해요. 키틴층을 키우기 위해서 이 약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건 스피드 가드라는 약이지만은 키틴층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키틴층, 그러면은 무름병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칼슘제거든요. 칼슘제라는 거는 키틴도 마찬가지 석회질, 그러니까 꽃게라든지 뭐 갑각류에 보면은 그 껍질들 있잖아요. 달걀 껍질 같은 것들, 그게 다 키틴 또 이렇게 석회질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 결핍이 있을 때 껍질이 얇아져 버리면 이런 무름병이 발생해 버립니다. 무름병. 그래서 탄저병도 마찬가지예요. 껍질이 얇아지니까 탄저가 달라붙는 거거든요. 1차적인 근원적인 걸 해결하지 않으면은 탄저균도 또 무름병도 또 품 많은 병도 못 잡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난번에 미생물로 해서 토양을 바실러스균으로 이미 환경을 오염 못할 정도로 바실러스균이라든지 우리의 호기성 균이 차지하고 있으면은 일이 안 벌어지는데, 토양이 만약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잡지를 못했다 하면은 우리가 스스로 잡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고추 껍질이라도 두껍게 하려고 그러면은 키틴 또는 젤라틴이 있어서 약을 방제를 해야 됩니다. 연몇 10일 해서 고추청을 키워야 됩니다. 뿌리의 발육이 많이 약해지거나 오염돼 버리면 품 많은 병 같이 죽어버리고 고추가 시들어 버리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고추가 죽이 돼 버리고 고추가 자꾸 흐르냐 하면은 미량 요소가 부족하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석회 결핍, 더 나아가면 칼슘 결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꾸 약만 쳐서 될 일이 아니고요. 탄저약 또 뭐 품 많은 병에 맞는 무슨 약을 쳐서 될 일이 아니고, 첫 번째로는 토양을 호기성, 그러니까 바실러스균을 만들어 놓고 1차 방어, 2차 방어는 미량 요소 키틴과 젤라틴으로 고추 껍질을 두껍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고, 그 다음에 붕소 결핍, 붕소가 결핍되면은 요것처럼 이렇게 말려버린다 그랬잖아요. 말리니까 말리지 않도록 고추를 이쁘게 하려 그러면 호르몬에 필요한 붕소가 있어야 됩니다. 붕소가 잘 움직이게 하려 그러면 미량 요소가 몰리브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미량 요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키틴 약층을 두껍게 하는 붕소와 몰리브덴이 들어있는 약이고요. 붕소 결핍은 옮기게 하려고 그러면 몰리브덴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극소수의 미량 요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하는 거예요. 그 석회질에서 키틴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껍질을 두껍게 하려고 그러면 키틴질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키틴은 달걀, 계란을 좀 여무게 갈아서 물에 담가 놓으면은 어느 정도의 가루 거품이 생기고 희석이 됩니다. 거기에서 나중 되면 이게 그 껍질이 좀 더 얇아지겠죠? 그러면은 사과 식초, 현미 식초를 섞어서 500배에서 1000배, 500배에서 1000배 해서 연몇 10일 해주십시오. 그건 이제 우리가 자가를 할 수 있는 농법이거든요. 다음 시간은 고추 잎을 보고 병충해가 어디까지 왔는지에 대한 거, 또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고추의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니까 좀 의심하지 마시고 최대한 한번 따라 주십시오. 고추 무름병은 탄저, 농약을 쳐서 될 일 아닙니다. 농약은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예방할 수 있는 그 기준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농약만 치면 농약값만 들 거예요. 아셨죠?